자,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을 당했을 때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 영향을 보통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결정론적 영향, 또 하나는 확률론적 영향.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친구들과 길드마스터의 지도하에 보스 몸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 보스 몸을 잡기 위해서 이 보스 몹의 HP가 0이 될 때까지 히트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있고 제 친구들도 막 이렇게 있어요. 이 보스 몹을 죽이는 사람에게만 경험치가 들어갑니다. 자,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내 모든 MP를 동원하고 모든 필살기를 동원해서 한 번에 HP를 깎는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냥 일반적인 히트를 하다가 크리티컬 히트가 우연히 터져서 보스 몸이 죽는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첫 번째, 내 모든 HP를, 모든 MP를 투자해서 보스 몹을 한 키에 죽였다. 이게 보스 몹 입장에서는 결정론적 입장입니다. 확실하게 죽으니까요. 자, 일반 작은 공격을 하다가 크리티컬 히트가 터져서 보스 몹이 죽었다. 이게 확률론적 영향이죠. 이 크리티컬 히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접근해 볼게요. 먼저 영향하는 발생의 원인이 굉장히 높은 선량이 짧은 시간 이렇게 피폭돼서 세포 자체가 죽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을 결정론적 영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반면 그 높지 않은 선량을 오랫동안 쐬다 보면 확률적으로 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세포라는 건 항상 분열을 하는데 이 분열 과정에서 방사선이 영향을 미쳐서 DNA가 정확히 절반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 DNA가 나눠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좀 비정상적인 DNA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원래 세포와 다른 형태가 되는 것, 그게 돌연변이죠. 이게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면 돌연변이, 그리고 개체와 개체,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유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영향, 이건 확률론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결정론적 영향이라는 건 왜 결정론적 영향이라고 하는가? 방사선을 맞으면은 반드시 영향이 생깁니다. 즉 피폭을 당하면은 이 영향이 생긴다. 피폭을 당하면 이 영향이 반드시 생긴다.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긴다. 또 이 영향이 방사선에 의한 게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방사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정론적 영향이라고 부르고, 이 낮은 선량에 의한 돌연변이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론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확률론적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돌연변이 혹은 유전의 결과가 정확하게 방사선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다른 화학물질에 의한 영향 혹은 다른 세포 자체의 문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이런 돌연변이 발생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게 반드시 방사선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률론적 영향은 우연적이고 이 영향이 방사선에 의한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단 선량,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적어도 방사선이 100은 맞아야 이 현상이 일어나 라는 기준점이 있는 게 결정론적 영향입니다. 이 증상이 발현하는 최소 선량을 발단 선량 혹은 문턱 선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단 선량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고, 문턱은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만약 문턱을 딱 넘으면은 문턱을 넘어서 그 미끄럼틀이 쭉 내려가듯이 어느 일정한 턱을 넘어야지만이 이 영향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로 문턱 선량이라고 부릅니다. 결정론적 영향은 이 문턱 선량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즉 고선량 피폭 같은 경우에 적어도 100을 맞으면은 이런 증상이 일어나 라는 기준 선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률론적 영향은 이렇게 세포 분열 과정에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1이 방사선을 1만 맞더라도 확률이 작을 뿐이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1이 아니라 10을 맞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확률론적 영향은 적어도 얼마 이상의 방사선을 맞아야지 확률론적 영향이 발생을 해 라는 최소 선량, 즉 발단 선량이 아예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사선을 조금 맞으면 조금 맞을수록 혹은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이 두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량을 많이 맞을수록 결정론적 영향은 점점 더 많이 해롭습니다. 즉 많이 아픈 거죠. 증상의 중증도가 심해집니다. 반면에 확률론적 영향은 단지 발생 확률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심각도가 동일한 표현을 썼는데, 확률론적 영향은 뭐가 대표냐? 보통 암을 가장 대표적인 영향으로 꼽습니다. 방사선을 맞으면 확률적으로 암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암의 심각도는 암에 걸렸다 혹은 걸리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구별되기 때문에 심각도는 무조건 100이거나 0이거나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도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단지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암 발생 확률, 즉 심각도가 100이 될 확률이 증가할 뿐입니다. 결정론적 영향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홍반, 그러니까 피부가 빨개지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결정론적 영향은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이 빨갛게 변하는 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증도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방사선을 맞으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고설량을 맞아서 나오는 홍방 같은 증상은 맞자마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현 시기를 급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암과 같은 확률론적 영향은 보통 10년 후 혹은 15전 후에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지발성이라고 발현 시기를 구별을 합니다. 임상적 특이성은 고설량에 의한 이런 홍방 같은 증상은 명확한 특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증상은 방사선에 의한 것이야 라고 구별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사선에 의한 화상인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게 피부이고 방사선이 이렇게 쐬졌습니다. 그러면은 방사선은 에너지 전달 특성상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있지만 이쪽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표면이 아니라 한 1cm쯤 들어간 위치, 이쪽에서 화상이 더 심합니다. 표면보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불이 쬐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손상이 더 심하겠죠. 똑같은 화상이더라도. 이렇게 방사선에 의한 화상은 깊이가 일반 화상보다 더 깊은 데서 발현이 되고, 시간도 방사선을 쐬자마자 화상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즉 방사선에 의한 화상은 깊이가 깊고 천천히, 일반 화상보다 천천히 나타내는 지발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불에 의한 화상과 방사선에 의한 화상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증상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확률론적 영향의 대표적인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화학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유전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과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확률론적 영향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 결정론적 영향, 사람이 방사선을 많이 맞았을 때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가, 이런 영향은 어느 분야에서 관심을 갖느냐. 먼저 고설량을 짧은 시간에 피폭당하는 상황이니까 사고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사선 종양학과처럼 암을 치료하는 치료 분야,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사고 피폭은 이번에 후쿠시마는 고설량 피폭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할 게 아닌데, 옛날에 체르노빌이라던가 이런 사고를 보면은 짧은 시간에 고설량 피폭당한, 혹은 핵폭탄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고설량 피폭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방사선을 이만큼 맞았으니 어떤 영향이 있겠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사고 피폭이고요. 치료 분야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암에만 방사선을 써야 되는데, 암이 아니라 그 주변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잘못 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결정론적 영향이죠. 예를 들면은 허파 옆에 암 조직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 허파에 실수로 만약에 고설량이 피폭이 된다면은 폐가 섬유화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기능을 상실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결정론적 영향이죠. 이렇게 사고 분야와 치료 분야에서는 인체가 방사선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 중 결정론적 영향에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 일상생활하는 저설량 피폭, 자연방사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방사선 발생장치를 쓰는데 그 주변을 일반인이 지나간다, 혹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한다, 이 정도의 저설량에서는 결정론적 영향보다는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공 방사능은 굉장히 선량 한도라는 기준으로 의해서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량 한도 자체가 이런 저선량 피폭, 확률론적 영향에 의한 저선량 피폭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들, 모든 규정들, 이건 사실 다 확률론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이 결정론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이 방사선 방어의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결정론적 영향은 이 발단 선량이 있어서 이 정도 선량을 넘지 않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아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발단 선량 이하로 피폭량을 막아서 아예 발생 자체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결정론적 영향에 대한 방어 목표입니다. 반면에 확률론적 영향은 발단 선량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방사선을 맞더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발생을 방지하는 것, 확률론적 영향을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목표는 그냥 최소화.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건 그냥 합리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합리적 수준의 의미는, 우리나라처럼 이 경제 규모가 세계 12 정도 되는 이런 잘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게 합리적 수준입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이라던가 혹은 좀 잘 살지 못한 나라 입장에서는 방사선을 조금 쐬더라도 비용을 아끼는 게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돈을 아끼고 뭐 발단 선량 이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선량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방사선이 세더라도 그것 그냥 인정하고 뭐 일을 하는 것, 그게 합리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즉 합리적 수준은 뭔가 정해진 수준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결정론적 이항의 대표는 이렇게 홍반, 피부가 빨개지는 것, 빨간 반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백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수정체에 방사선을 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수정체의 바깥쪽 부분이 계속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이 분열된 세포가 눈의 가운데로 모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눈이 방사선을 쐬면, 수정체가 방사선을 쐬면은 당장은 바깥쪽 이 세포가 영향을 미쳐서 별 상관이 없지만 얘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가운데로 움직이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가운데가 이 상처받은 이 세포들이 모여서 눈 한가운데가 뿌얘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일어나면은 눈이 뿌얘지기 때문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이 백내장도 이 증상이 방사선에 의한 백내장인데 이것도 명확하게 선량 한도, 발단 선량이 있는 결정론적 영향입니다. 다음 그 결정론적 영향의 예는 혈액상의 변화. 사실 우리 피는 계속 뼈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표현은 이 피 자체가 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증식하고 있다, 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홍반도 그렇고, 홍반도 사실은 피부 밑에 있는 세포층이 세포 분열을 하다가 그 세포 분열 과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 홍반이고, 백내장도 여기서 보면은 세포 분열하는 조직이 영향을 받은 것이 백내장이고, 혈액도 결국은 혈액세포가 늘어나는, 즉 세포 분열 중에 영향을 받는 게 이 혈액상의 변화입니다. 혈액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원래는 정확하게 그 DNA가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나눠지지 못하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조각난 이 세포 DNA 조각이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비정상적인 그 혈액 생성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현상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작업 전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서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의 수를 계속 세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방사선을 맞으면은 바로 혈액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사선을 맞아서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빨리 관찰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혈액상의 변화도 결정론적 영향에 포함됩니다. 불임도 이 생식세포가 방사선에 맞아서 그 분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론적 영향에 포함됩니다. 확률론적 영향은 그냥 암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 모두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백혈병, 얘도 사실은 피를 만드는 부위가 암에 걸린 거죠. 유전결함은 이렇게 그 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영향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 이걸 유전결함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결정론적 영향은 직접 증상이 나타나는 것, 확률론적 영향은 암과
그 세대에 걸쳐서 결함이 전달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